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의과대학이 한 곳도 없는 전남에 국립의대를 유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동부 지역은 노후산업단지가 있어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다 보니 공공성을 갖춘 의대 유치가 절실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전남 동부권 산업의 중심축인 여수 국가산단. 수십 년간 지역 경제를 떠받쳤지만 동시에 시설 노후화로 폭발과 화재, 가스 누출 등 사고가 끊이지 않아 화약고란 오명까지 얻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최근 6년 동안 여수 국가산단에서는 사고로 모두 18명이 숨졌고 36명이 다쳤습니다. 매일 일터로 출근하는 노동자들. 사고가 나더라도 가까운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여수나 순천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다시 광주로, 손쓰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전이나 서울로 곧장 향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이제 화상 같은 경우에는 최장 하루에 사고가 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 화상병원까지 도착하는 게 15시간 넘게 걸린 경우도 있어요. 심한 화상, 낙상 등 산업재해는 민간 병원이 선호하지 않는 만큼 공공성을 갖춘 의대와 상급병원이 전남 동부권에 들어서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합니다. 전라남도와 전남도의회도 이 같은 지역민의 목소리를 한 곳으로 모아 국립의대 신설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주민 대표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300여 명이 참여한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과 진보당까지 전남 4당도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여야가 지역 현안을 두고 한 뜻을 모은 겁니다. 응급의학 전문의는 인구 10만 명당 0.4명으로 전국 평균 1.2명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정부는 최근 전국 의대가 신입생을 얼마나 더 뽑을 건지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대 신설도 계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늦으면 내년 1월 초 전체 의대 정원 규모가 확정되는 가운데 전남의 국립의대 신설 노력이 결실을 거둘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고흥군이 어제 서울에서 열린 신규 국가산단 기업 설명회에서 발사체 기업 3개사와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입주 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고흥군은 어제 설명회에서 국내 첫 민간 발사체 시험 발사에 성공한 이노스페이스, 준궤도 우주여행 기술을 개발 중인 우나스텔라, 방산 항공우주 정밀 부품 분야의 세일정밀 등 세계 기업과 투자 협약을 맺었으며 국가산단 내 관련 기업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특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접근성 개선이 중요하다며 광주 고흥 간 고속도로 건설과 벌교 고흥 간 KTX 철도 건설의 조기 추진을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했습니다. 광양시가 2007년에 도입한 사회적 약자 위치 찾기 서비스가 정부 혁신 국내 최초 사례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광양시의 유수호천사 서비스는 관내 지적 장애인이나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위치 인식 기능이 탑재된 단말기를 보급해 안심존인 거주 지역을 벗어날 경우 보호하는 서비스로 광양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정부로부터 국내 최초상을 수상했습니다. 광양시는 이 서비스를 2009년부터는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로까지 적용 대상을 늘려왔으며 앞으로도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편리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컨테이너 부두로 출발한 광양항은 현재 스마트 항만을 지향하는 융복합 항만으로 성장했습니다. 항만공사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를 통한 항만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에도 여전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광양항은 글로벌 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교역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물동량 국내 1위, 총 물동량은 국내 2위, 석유화학과 제철 물동량 국내 1위 항만입니다.
올해는 국내 항만 가운데 유일하게 총 물동량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해 10%가 넘는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라는 위기에 여전히 직면해 있습니다. 때문에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에 주력해왔습니다. 지난 5월 첫 번째 대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현장에 접목하는 데 무엇보다 고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량이 떨어지게 되면은 항만의 기본 고유 기능 자체가 경쟁력이 약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는 환적 화물의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지금 환적 화물 정책들이 너무 1, 2년 단위로 짧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사 측은 자족형, 화물 창출형 항만 구축과 터미널 운영의 효율화, 항로 연계성 강화 등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운영사와 선사, 화주를 잇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추가 화물 유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분들이 좋은 기업 모시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과연 전라남도 저희 광양 지역에 어떠한 우수한 기업을 유치를 하느냐 이 부분이 결국에는 화물 창출과 연관되기 때문에 공사 측은 특히 지역사회의 관심과 유관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노력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왔습니다. 지역 정치권, 지자체, 공사, 기업들, 산학연구가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해결이 된다고 저는. 현재 여수 광양항의 화물은 석유화학이 52%, 제철이 34%, 컨테이너가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물동량을 늘리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넘어 항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공항 근처의 고층 건물 등에는 항공장애 표시 등이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야간이나 흐린 날에 비행기의 충돌을 막기 위한 공공시설물이지만 비용은 모두 주민들이 부담해 왔는데요. 광주공항 근처의 주민들이 이게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공항 인근 한 아파트 옥상에 붉은색 시설물이 달려 있습니다. 도심 상공을 가르는 비행체와의 충돌을 막기 위해 야간이나 흐린 날의 경우 낮에도 깜빡깜빡 불빛이 들어오는 항공장애 표시 등입니다. 조종사가 육안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장치이다 보니 군, 민간 할 것 없이 공항 15km 안, 높이 60m 이상의 모든 시설물에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만 123곳의 아파트 단지와 교량, 굴뚝 등에 수만 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광산구 7개 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공공시설물 관리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공장애 표시 등의 설치는 법정 의무인 반면 비용은 고스란히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러려니 있으려니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국가시설물이라는 걸 알고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내는 관리비로 부담을 한다는 건 좀 부당하지 않느냐. 전국에서 처음인 이번 소송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국가 필요시설인 만큼 유지 비용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 대리인인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의 소송 청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논쟁 끝에 재판부는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간 설치와 유지에 들인 관리 비용이 얼마인지 감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기 때문에 이게 장기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정부를 상대로 한 재판이만큼 이 자체가 의미가 있고 또 전국의 군공항이나 민간공항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튼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국내에서 처음 다뤄지는 항공장애 표시 등 공익소송 결과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나올 전망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남해안 남중권 자치단체들이 지역 인프라 구축과 문화관광 연계사업 등 내년도 현안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남해안 남중권협의회는 어제 경남 사천에서 23차 정기회를 갖고 남해안 남중권 발전 포럼 개최와 농수특산물 라이브 커머스 판촉 등 내년도에 추진할 8개의 신규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과 현안 해결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남해안 남중권 생활체육교류 대축전과 남해안 남중권 광역시티 누비고 투어 등 9건의 계속 사업도 더욱 내실 있게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COP 유치와 스마트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진출을 위해 6박 7일 일정으로 중동 지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오는 30일 두바이에서 막을 올리는 COP28에 참가해 국제포럼을 주관하며 프랭크 코운이 세계지방정부협의회 회장 등과 만나 COP33의 유치와 저탄소 국제회의 개최 최적지로 전남 지역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도는 이와 함께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의 스마트팜 관련 기관 등과 수출 교류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전남 기업의 중동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남 지역 내 교육 기자재 납품 비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전남교육청이 자체 조사를 통해 비리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박형대 전남도 의원이 이를 믿을 수 없다며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초등학교 건물에 설치된 전광판. 바로 옆 건물에도 전광판이 눈에 띕니다. 학교 건물에 원래 전광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또 새로운 전광판이 설치됐습니다. 잘 안 봐요. 근데 시계는 좀 유용해요. 이 학교를 비롯해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전남 지역 학교 200여 곳에 전광판이 설치됐습니다. 학교 여건 개선 사업 명목입니다. 그런데 전남교육청이 추진한 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전남도의회에서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또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나왔습니다. 그러자 전남교육청은 전면적인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월요일 날 교원 단체와 협의를 했거든요. 그 조사 일단 방법 등을 해냈습니다. 모든 정보를 오픈하고. 하지만 박형대 전남도 의원은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조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도교육청을 믿을 수가 없다면서 물품 비리 의혹을 밝히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교육청은 조사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또 관계된 사람들은 해당 업무에서 배제되어야지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행정사무조사 대상 시기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며 내용은 학교 전광판 설치와 심폐소생술 실용기구 구입 과정 등입니다. 이번 발의안이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전남도의회는 19년 만에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게 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전라남도는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전남도는 드론을 활용한 사업장 환경 감시와 지역 화력발전소 최대 출력 상한 제약 실시,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 매일 3회 이상 청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가 강한 동절기에 강화된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로 내년 3월까지 운영됩니다.